오케이. 자, 여기에서 일단 개노 아니야, 그거 마저 그거 하던 거 마저 다 해야죠. 네. 일단 개노를 보자. 개념 아니, 개노가 아니 원리. 개념 원리. 자, 거기에서 어디까지 설명이 된 거냐? 연습 문제 저기 100 맞는 응? 아닌가? 유리수 연습 문제. 아, 유수 연습 문제도 안 했어? 거기서 모르는 게 있어. 아, 질문. 일단 질문 하나 주시고요. 149 연습 문제. 149, 151, 152, 151, 152. 152. 됐어요. 그렇게. 이 연습 문제죠, 이거? 어디 보자. 백오 149. 이게 좀 어려운 거였는데, 이게 내가 좀 패스하라고 한 건데, 그것이 지금, 쌤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 여기 있던, 요거 13번 문제. 패스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유형이거든요. 그 유형이 다른 형태인데, 자, 요거는, 쌤이 이 다음에 더 이어서 그때 익숙해진 다음에 두 번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보면은 시간 많이 걸리고 헷갈려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그 다음에 151번 보자. 151번, 이건 뭐야? 합성. 이건 할 수 있고, 바로 해도 되고, 152번.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151번. 합성이죠. 합성을 세 번 한 거네. 그죠? 그래프가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일 때 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함수는, 자, 유리함수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시발은 점교다. 그죠? 그래서 점교가 1,1 나오죠. 그죠? 네.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분자의 부호는 현재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나오죠? 이제 돼요? 좋아요. 쌤 왜 시발이라고 해요? 어? 그 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발점. 시발점. 그게 좀 뭔가 자극 있는 걸 해야 애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은, 자, 1,1에 점을 찍고요. 그거에 대한 점근선을 그리죠. 플러스에 있기 때문에 1, 4음면 방향과 3, 4음면 방향에 대칭되게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점교의 대칭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또 하나, 또 뭐 있어요? 선대칭도 있다고 했어요. 점대칭은 점교가 되고요. 그리고 선대칭은 이 점교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고, 또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다. 점교를 지나는. 인정해요? 이렇다고 해서 대칭은 요 세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면 문제를 쉽게 접근하니까.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거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다. 점에 대해 대칭이다. 이게 점교란 얘기야. 합성함수를 구해서 그때 거기에 점교를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합성함수 가보자. 합성할 때 이 상태로 합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태로 합성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걸 바꿔서. 그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X 플러스 1. 그러면은 이 fx는 3.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3. 그죠? 와, 이제는 것도 암산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 점교, 이거죠? 자, 그러면 합성 한번 해보자. 하나가 들어가겠죠?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3 빼기 1분의 3. 네. 맞죠? 자, 번분수 계산, 우리 어떻게 하신다 그랬나? 분모를 없애기, 쌤, 근데 1은 아니에요? 어디? x에다가 1 플러스 1이 빠졌네요.
1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x 빼기 1을 곱할 거야. 자, 그러면은 얘네는 1 더하기 3배의 x 빼기 1이고요. 자, 얘 분배하겠죠. 아, 요거 가시죠. 네. 가시고 얘 하니까 3 나오네, 그냥. 3 약분이네요. 어라? 또 얘 마이너스 1도 가시네? x 나오네, 그냥. 그러면은 세 번을 한 거는 자기 자신 나오네요, 다시. 결국 그죠? 자기 자신 결국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3으로 나오고, 우리 이거의 교점이 뭐였었죠? 점교가 1,1이었죠, 그죠? 따라서 이거 1,1이란 얘기죠. 2. 그죠? 간단하네, 그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간단해져요. 뭐든지 간에. 자, 구조를 이해하고. 자, 152번. 자, 유리함수 fx.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 = f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역함수를, 우리 이 요거는 이제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그쵸. 얘하고 얘를 바꿔주고 얘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아니고 요거 플러스 4. 아예 바뀌어요, 부호도? 부호 아예 바꾸려면 바꿔도 되고요. 아예 통째로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얘는 플러스 4가 오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분모 분자 곱하게 되면 x 빼기 4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자, 이게 gx고요. 자, 이 x축 방향 n만큼 y축과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 = f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라고 했죠. 본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x-m이랑 y-n 넣어서 쟤랑 비교해서 그쵸. x 빼기 m. x 대신에 x 빼기 m을 집어넣고 요것도 x 빼기 m 빼기 4였고 이는 y였는데 y에는 y축 방향 n만큼 y 빼기 n이니까 1로 넘겨서 n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놓고 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아예 얘를 표준으로 바꿔놓고 합시다. 그러면은 1x 빼기 4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은 x 빼기 m 빼기 4분의 5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n 이렇게 되네요. 그죠? 원래 1 어디 갔어? 1 여기 있고요. 요 1. 맞죠? 쟤도 바꿔요? 어떤 거? 다 바꿨는데. fx 요거? 아니에요? 예? 네. 아니, 표준형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형 비교하려면 바꾸는 게 낫겠지, 그지? 네. 자, 표준형 비교하면 얘는 4 플러스 x 빼기 1분의 5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n은 3. 그쵸. 여기서 m 플러스 1이 4와 같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n은 3이고 m은 마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푸는 방법은 다 알았는데 제가 역함수를 잘못 구했는지 자꾸 답이 안 나오는데 저 마이너스 통째로 다 바꾸는 거야 여기가. 네.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가 있다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을 더했다고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째로 안 바꿔서 오케이? 그 위치를 바꿔서 하면 된다. 됐고요. 끝. 자, 그래서 이쪽 무리함수는 끝이었고 이제 다른 문제는 질문 없고요. 네. 없고 그 뒤에 안 한 게 뭐 있더라?
값의 우리 함수 역함수. 역함수 어디 갔니? 그 위에. 이거요. 이거 안 한 거야? 네. 그 위에 거까지는 했고요. 선생님 L을. 아까 이제 그것도 이걸 해야만이 아까 연습 문제 그거 증명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거 시간 날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 저걸 경우 수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할 때 그때 해도 돼요. 이것들은 응용적이라서. 근데 이런 거요 교과서에는 안 나왔다요? 어떤 거요? 이런 막 역함수. 교과서가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적어요. 개념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안 들어갔어요. 근데 프린트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저기 뒤에 중단원 문제나 그리고 대단원 문제 보면 나와요. 또. 거기에는 또 그런 응용 문제가 나와.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무리함수의 무리함수는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본함수에 있던 정의역의 범위와 치역의 범위가 바뀌어 버리겠죠. 그쵸? 자, 왜 여기에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2차식이 나와요. 2차식 그리면 우리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1대1 대응의 함수가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을 주어지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1대1 함수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역과 공역, 치역의 범위를 적어줘야 된다는 공역의 범위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여기 원래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뭡니까? 근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따라서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4x가 이렇게 되고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의역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됐고요. 자, 치역의 범위는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이는 1보다 큰 것이 되겠죠. 그죠? 얘가 우상향이니까. 그죠? 우상이니까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요. 치역의 범위가.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풀 때 우리가 y를 x로 바꾸고요. x를 y로 바꾸죠. 이 y에 관해 정리를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x 빼기 2를 절로 보내고요. 그럼 x 빼기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양변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4y 빼기 2가 되겠죠. 그죠? 이제 y가 정리하니까 자,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고 또 4로 나누겠죠. y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리고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정의역이 이걸로 바뀌는 거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적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라는 건데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줘야면 치역은 거기에 맞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치역은 이제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정의역, 이거는 치역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뭐 간단히 별거 없어요. 여기에서는 뭘 한다?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한다. 됐고.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안 돼요? 방금 한 거? 네. 그래요.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어디 갔지? 오케이. 자, 229번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응. 혼자? 문제 풀자면 지금 문제 다 했는데 x는 y. 근데 이거 어떻게 얘는 이차함수가 나오네요. 얘는 봐봐. 지금 fx의 이차함수의 역함수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수 ABCD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역함수 구하지 말고 자, 이거의 역함수 fx를 구하면 되겠죠.
얘를 x로 바꾸고 얘를 y로 바꿔서 그것이 얘랑 일치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이거 자체 바꾸기가 힘드니까. 아, 맛있다. 종이 있어요. 기운이 없는 것 같아. 피곤해. 피곤해? 제가 근데 이거 범위는 어떻게 신경을 써야 돼요? 범위. 범위는 선생님 반대로 하라고 했잖아. 아니 X 저것들은 뭐예요? 이거야? 식 옆에네. 이거야? 네. 이게 정의역의 범위잖아. 왜냐면 그랬잖아. 이차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는 원래 역함수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1대1 대응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주어졌죠. 4보다 작은 쪽이라고. 그러면 얘 완전 제곱이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8x 2분의 4다 16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6이잖아요. 요점이. 그 4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쪽 함수만 이거에 대한 역함수만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역함수 존재하려면.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역이 지금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정의역 x 이퀄 d보다 크거나 같다가 d는 마이너스 0이 나온 거죠. 바로. 요 치역의 범위가 이 정의역의 범위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건 이제 해결된 거고요. 요것만 반대로 하면 되죠. 돼요? 네. 별거 아니죠? 답이 맞았나? 확인해봐.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좀 해볼게요. 선생님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는. 지금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 y는 이것도 이제 표준을 바꿔놓고 하는 게 편해요. 이 상태는 안 돼. 이렇게 됐으니까 이 y가 x로 바뀌고 y 빼기 4 제곱 빼기 6이니까
x 플러스 6이 이렇게 될 것이고 제곱근 들어가는 거죠. 풀마 루트 x 플러스 6이 y 빼기 4. 그래서 y는 4 풀마 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만 사용한 거니까 우리가 플러스 없애면 되겠죠. 아이고. 그래서 a는 1이고 b가 6 나오네요. 그죠? c가 4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겠죠. 완전 제곱식에서 제곱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다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걸 하라는 이유는 이게 더 편하니까 이걸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둘 다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요거는 봐봐요. 요거는 L이 아니고 지금 해도 되는 거지. 자, 무리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본함수의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는 2, 꼭지점이 2,2야, 그죠? 자, 2,2 찍고 우상향이 되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x축, y축이 이렇게 됐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역함수는 어떤 직선의 대칭이라 했습니까? y 콜 x의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 콜 x 2,2를 지나겠죠, 그죠? 딱 이렇게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려놓고 이거 대칭되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f 인버스의 그래프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함수와 y 콜 fxy 그래프를 보면은 어디서 만나고 여기에서 만나고 있어요. 즉 y 콜 x와도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y 콜 xy 교점을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y 콜 x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자, 루트 x 빼기 2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함수와 y 콜 xy 교점. 이 등호를 만족하는 x가 y 콜 x와 무리수와 만나는 교점이 되겠죠? 그 점의 x좌표죠. 그죠? 이 x가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를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양변 제곱해야 돼. 자, 그러면 x 빼기 2가 되고요. 이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의 제곱이고 x가 일로 와서 마이너스 5x가 되고 y도 건너오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쇄할 수 있네. 그죠? 그래서 x가 2하고 3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요점의 y좌표는 뭐가 될까? 3,3이 되는 거죠.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길이는 항상 얘네들은 3,3이었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1대1대 루트 2 라는 거 알고 있나? 네. 그죠?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45도로 되는 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제는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요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 어떻게 돼? 3 빼기 2의 제곱 3 빼기 2의 제곱에 루트 이거 되죠. 그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루트 2 나오지. 오케이? 돼요? 근데 왜 반응이 그렇지? 졸려? 아니요. 이해가 잘 안 돼? 아니요, 이해했어요.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아까 대 y 콜 x라고 하는 교점이 y 콜 x하고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y 콜 x가 아닌 점에서 만나는 점도 있어요. 그건 특수한 형태의 그림이거든.
일반 무리함수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고요. 2차 함수에서 어디 있더라? 얘가 어디 갔어? 그때 내가 설명 안 했나? 쌤이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라 했죠. 그 부분은 잘 안, 기억나지? 네. 그래.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건 이 범위 내에서 것만 나오게 된다. 특수한 형태.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됐고요.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뭐 함수 배웠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 그치? 아니 근데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쌤, 저 여기 앞엔 잘 풀고 뒤엔 잘 풀거든요. 근데 그 무리식, 유리식 계산하는 게 안 돼요. 그건 좀 고분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것들만 풀 수만 있으면 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지? 시간 많이 잡아먹고. 이런 건 괜찮은데 함수 추정 문제 나올 때 이게 번분수처럼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분수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 추정 문제 잘 못 풀어요. 자꾸 거기서 막혀서. 차근차근히 맡길 수가 없지. 계산식이 안 돼서 그러나?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봐야 돼. 그 번분식. 그 설명하는 방법 아까 좀 전에 해봤잖아. 그거는 풀 수 있는데 다른 형태가 나올 때 못 풀어요. 왜 못 풀어? 왜 그래? 자꾸 안. 똑같은 거 반복인데? 유리식도 잘 못 풀고 무리식도 잘 못 풀어요. 산수가 약하구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나온 거 다 풀어봤어요? 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보면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소단원 문제에서 이제 그런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거기 나온 유형 정도 몇 개만 하면 할 줄 알았으면 돼. 하나 문제 다 풀었는데. 거기서 어려운 거 있었어? 유리식 문제? 하나 못 풀었어요. 하나 못 풀었어요? 그거 말고는 기본 문제는 다 풀었어요. 오케이. 오늘 프린트 엄청 많던데. 너네? 오늘 쌤이 다 나눠주셨어요. 나눠줬어? 그 풀어봐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한 세 타임 정도면 다 끝나요. 진짜요? 그러면 다시 앞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개념 자체는 별로 없어. 문제가 양이 많아요. 이 경우의 수는 다양하게 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쪽은 말이야. 우리가 확률 통계, 확통, 선택 과목이 있단 말이죠. 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걸 안 배운 사람들은 기본적인 경우의 수나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학년 과정 뒷부분에 집어넣은 거거든. 그렇다면 기본적인 걸 알기 위해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면 잘해요? 확통을 더 잘해요? 뭐가? 쌤. 미적분을 잘해요? 확통을 잘해요? 네. 어떤 게 더 좋냐고? 네, 그럼 어떤 걸 더 잘하냐고. 뭐 둘 다 잘하지 뭐. 그럼 뭘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겠지. 선생님은 미적분이 더 좋아요. 그래요? 언니들 중에 확통 배우는 언니들 있어요? 다 확통 배워. 다 확통해. 다 확통해요? 이게 쉬우니까. 전 미적분 할 거예요. 미적분다고 하고 확통 다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왜요? 학교에서 다 선택해서 하게 하더라고요. 두 개 다요? 왜 하나만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대학교에서는 인서울 쪽에서는 만약에 이과를 가는 경우에 미적분하고 기하를 배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가산점을 줘요. 대학 입시에.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런데 내신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만 사용할 것이고요. 하나만 사용합니다. 우리 제출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잘 봐야겠죠. 나중에 그걸 정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이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산점 받기 위해서? 인서울 가는 데서. 이과생들한테. 문과생들한테는 뭐 가산점 없고요. 그리고 그 확통만 선택한 사람들한테는 이과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인서울에서는. 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얘네 인수를 안 가니까 안 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다 가르쳐 줘야죠. 자, 자, 그러면은 우리 개념, 경우의 수 한번 들어가 봅시다. 경우의 수가 재밌어. 근데 경우의 수는 사실 이제 이 원리만 알면 돼. 이건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갖고서 어떤 규칙, 공식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나열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 쓰기 싫은 사람들은 이쪽이 또 잘 못해요. 맞아요. 저 경우의 수를 잘 못해요. 경수 배우지도 않는데 무슨. 우리 막 중학교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가봅시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우기 위해서 일단 용어 먼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지금, 자, 이제 사건의 종류, 합사건. 합사건이라는 것이 있고요. 합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의 의미야.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이 경우의 수 쪽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집합 쪽의 개념들 중에 우리가 합집합의 개수,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 이거 어떻게 했었죠?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고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거였었어요. 그죠? 교집합을 빼는 게 이거 맞아요? 지금 뭐야? 합집합. A, B 합집합의 개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이용해서 거의 다 풀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합사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합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빼는 것도 합사건의 일부예요. 아니, 합한다. 마이너스를 합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합집합이 합사건이야. 자, 곱사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교집합이 곱사건인데요. 자, 지금, 자, 집합 A하고, A가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집합 B에는 3, 4, 5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3, 원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교집합은 우리가 집합을 배울 때는 같은 원소가 있는 걸 배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사건 A를 자,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라 얘기하고요. 사건 B를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를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자, 주사위를 이렇게 던졌고, 동전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잠깐, 여기 사건이라는 얘기를 안 했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주사위를 던졌고, 동전을 던졌을 때, 무엇인가 결정이 됐죠. 그죠? 네. 이란 눈과 동전 뒷면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걸 사건이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사건이야.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주사위에 던졌고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 6가지. 어떻게 해서? 1, 2, 3, 4, 5, 6. 동전은? 동전 2가지, 12가지. 곱했네? 네. 왜 곱했어요? 이거 하나당. 하나당 6개씩 나오니까 네. 앞에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동전이 나오는 개수가 2가지가 나왔고 주사위는 6가지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에 주사위와 동전이 있는데 동전 앞과 뒤, 자, 앞, 뒤, 그리고 주사위 1, 2, 3, 4, 5, 6. 자, 앞이 나오고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D가 나오고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2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12가지라고 하는 것이 동전이 나오는 개수와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 각각 곱하니까 나오는 거와 똑같아졌다라는 거죠. 12로.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우리 경우수를 구하는데 이렇게 곱해서도 구할 수 있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건 A하고 사건 B가 사건 A, 사건 B가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 거란 말이야. 네. 이게 바로 교집합의 개수예요. 교집합. 교집합.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던 여기에서 1, 2, 3, 4, 3, 4, 5일 때 교집합 3이었다고요. 그럼 이 교집합과 지금 우리 여기서는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자, 우리 주사위하고 동전도는데 같은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집합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야. 자, 교집합의 의미가 이렇게 원소만 같은 원소 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합 A와 집합 B가 동시에 나온 동시에 나온 경우를 얘기한다는 거야. 동시에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는데 집합 A에도 있고 집합 B에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 동시에 있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집합의 의미를. 그러니까 교집합의 의미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은 우리는 그거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곱사건. 그리고 교집합의 의미가 곱사건이에요. 곱사건인데 곱집합이라 써버렸네. 여기는 사건을 얘기하니까 집합이 아니고. 사건. 자, 그래서 이제 표본공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사건 일단 쓰시고 전사건 모든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여기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세 가지죠, 그죠? 네. 주사위 하나 갖고 어떤 사건들 막 만드는 거야. 또는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네. 그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런 사건들 모든 걸 다 합해서 전사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뭔가 있겠죠, 전부 다. 다는 나열하지 못겠지만 만들기 나름이니까. 자, 근원사건은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 나오는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공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사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자, 여기서 7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 없어요. 그런 게 공사건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배반사건하고 공사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배반사건은 뭐냐면 공사건은 자기 사건 혼자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배반사건은 두 사건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는 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사건 A와 사건 B는 공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케이? 아니 배반사건이라 얘기한다. 배반사건. 자, 적었죠?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얘기한다. 쌤, 저 뚜껑이 여기 있다. 자,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경우수를 구하기 위한 용어들을 좀 알아본 거야. 자, 용어에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곱사건이에요. 곱사건을 설명을 했어요. 곱사건은 어떤 때 일어나는 것이다? 동시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경우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줄을 세운다 치워봅시다. 줄을 세워.
일렬 세울 때.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네. 어떻게 될 거야? 9가지. 9가지. 어떻게 나왔어? A가 1, 2, 3번 중에 올 수도 있고 B가 1, 2, 3 올 수도 있고 C가 1, 2, 3 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얘네들처럼 얘네들도 줄을 세우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쓰잖아요. 그죠? 네. 얘네들 줄을 세운단 말이죠. 그 줄을 세울 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함수함이 결정됐으면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럼 마지막에는 1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동시에 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곱의 법칙.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다는 거죠. 6가지 나오는 거죠. 그죠? 6가지밖에 안 돼요? 아까 몇 가지를 했어? 너? 겹치는 걸 빼야 되는 거예요? 저 아까 겹치는 게? 9가지를 했는데. A, B, C, A, C, B. B, A, C, B, C, A. 그 다음에 C, A, B, C, B, A. 이렇게 6가지 나오죠. 더 이상 있나? 없죠. 줄 세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나열해서 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 경우수를 따질 땐 이렇게 했었어요. 직접 다 나열해서 그 근본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였죠.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엔 이걸 다 했으니까 지금은 이걸 과학적으로 개수를 구해봐야 된다는 거. 자, 곱의 법칙.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경우의 수를 해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합의 법칙. 아까 합의 법칙은 이거였죠. 넘겨세요. 넘기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아직도 시간 남았죠? 40분 넘게 남았. 자, 우리가 배웠던 합집합의 개수 구할 때, 그 논리를 그대로 이용한다.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이. 자,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M가지, B를 N가지라고 했을 때, 자, 합의 법칙은 이 M과 N을 더하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렇게 되겠죠. 네. A 사건과 B 사건의 공사건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그냥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 경우를 빼면 되겠죠. M 더하기 N 빼기 L. 그죠? 이건 당연한 거야 지금. 그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들. 자, 곱의 법칙. 아까 얘기했지만 사건 A 또는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는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거였었죠. 또는 A와 B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경우, 아까 줄 세우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다 곱의 법칙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2가지. 곱하는 경우는 우리가 문장을 판단해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인지 또는 줄을 세우는 것인지 그렇게 세웠을 때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사건 배웠죠? 네. 여집합. 여집합은 스케일이 크다고 했어요. 자, A의 와 전체 집합과의 관계했을 때 A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A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였었죠. 그죠? 네. NA 더하기 N, A 여집합. 이거는 전체의 개수 구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여사건을 구하라고 한다면 전체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여사건 구할 때. 자, 그래서 요 가로 안에, 박스 안에 요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NA는 NU 빼기 NA 여집합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서 여집합으로 구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계속 나오죠. 안 나올 데가 없죠. 엥? 잘못 썼다.
자, 아무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이건 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한번 보는데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 또는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자, 이 또는이란 말이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 5R이라고 했어요. 그죠? 합집합. 합집합의 의미야. 그러니까 합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개수를. 그러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2, 4, 6. 5의 약수의 눈 1과 5가 있죠. 그렇다면 이걸 나오는 경우의 수는 교집합이 있나요? 얘는 2, 4, 6이니까 없죠. 그죠? 이럴 때 사건 A와 사건 B를 무슨 사건을 얘기한다고? 교집합이 없는 것을 교집합이 없는 걸. 배반 사건. 배반 교집합이 이럴 때가 배반 사건이 되는 거야. 응? 교집합이 없을 때. 교집합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더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3 더하기 2로 하면 계산되면 되겠다. 어차피 얘는 빵이 될 거니까요. 교집합 없으니까. 배반 사건에서.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야, 지금. 자,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주사위 눈과 동전의 면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주사위 한 개,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동시에. 곱집합. 곱사건이에요. 주사위 눈과 동전의 면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는 6가지, 2가지. 그래서 곱의 법칙에서 6 곱하기 2에서 12가지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건 나온 김에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관리실에서 아파트 입주민 중 물탱크 청소에 대한 오늘 물 계속 나오던데. 이번 10월 28일에 관련 법규에 따라 아파트 물탱크에 수요일. 대한 청소를 실시합니다. 10월 28일 금요일은 무슨 수요일이야? 10월 28일인데. 감사합니다. 자, 이 반구상에 있는 7개의 점에 3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제 경우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도형으로 나오는 경우야, 이것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죠. 자, 3개를 해야 되니까, 요 위쪽에 있는, 여기에서 한 점하고, 밑에서 2점 선택해서 삼각형 만드는 경우. 또, 위에서 2점과 밑에서 한 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 또 뭐가 있을까? 위에서 3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 위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3가지가 있죠. 요점, 요점, 요점. 인정하나요? 네. 3가지. 그리고 밑에서는 2개 선택하는 경우는 얘 한 가지 이렇게, 또 얘랑 또 얘랑 셋, 넷, 5, 6가지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6가지. 그래서 3 곱하기 6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또 위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 자, 위에 2개 선택하는 경우는, 자, 얘랑 하나, 얘랑 둘, 또 얘랑 셋, 3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 하나, 둘, 셋, 4가지. 그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4가지. 그래서 3 곱하기 4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 자, 그 다음에 위에서 3개 선택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 그래서 이걸 더한 것이 우리가 이 삼각형이 그려지는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다. 자, 밑에서는 3점 선택해갖고 안 돼요. 그죠?
네. 선택해서 일자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요 밑에 거는 나중에 우리의 수녀를 배운 다음에 그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되면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기본적인 원초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서 간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요. 자, 개념 원리로입니다. 개원을 가볼게요. 개원이 어디 갔냐? 자, 경우의 수.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걸 하게 되는데요. 보자. 이제 우리가 배워왔던 상식적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르더라도. 235 봐봐. 자, 분식점에서 235번. 김밥 4종류, 라면 3종류, 볶음밥 3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방법의 수. 분식점에서 김밥 내주는 한 가지 선택을 택하는 방법의 수요. 내가 선택하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내가 김밥집 가서 저기 가서 뭘 먹으려고 그래. 내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 10가지. 10가지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 2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라고 한다면 이건 좀 어렵다.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건 저걸 한 다음에 해야 돼.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랬어. 합이 11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 저거 뭐야? 그리고 나온 두 눈의 차가 1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 자, 이런 문제가 어떤 숫자가 나오고 걔네들이 합이다, 뭐 곱이다, 뭐 그런 형태꼴이 나오는 것은 표를 그리는 게 훨 빠릅니다. 그냥 순서상으로 뭐 있지 11 이상 되는 거 5,6 뭐 이렇게 5하고 6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야. 1, 2, 3, 4, 5, 6, 2, 3. 이 표 그리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한 10초면 다 끝나.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1 이상이라고 했어. 합이 11 이상. 11 되는 것은 얘 12, 11, 11 이게 나오겠죠, 그죠? 요 3개밖에 없죠, 얘는. 그죠? 주사위 눈을 던져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더하는 값은 그죠? 이거는 뭐 3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눈의 차가 1이라고 했어. 차가 1이면 차라고 하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쭉 나열한 거죠. 나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가 1 이하를 쓰니까 자 0하고 1 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구하는 거예요. 16개. 뭐 어려운 거 없어.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자, 237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하는 방법 한 가지 배웠어요. 그런 문제 나오면 표를 그려서 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져요.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 풀겠지만. 그 다음에 237번. 현지는 모자 4종류, 티셔츠 3종류, 바지 4종류를 가지고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각각 하나씩 산대요. 자, 그 고르는 방법의 수. 그래. 그래서 자, 모자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4가지가 있고, 티셔츠 3가지, 바지 5. 얘는 동시일어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도서관, 학교를 가는 방법이었어요. 자, 집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고요. 도서관에서 학교 가는 방법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집에서 학교 가는 전체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묻는다면 12가지. 그치, 12가지가 되는 거죠. 고배 법칙이에요. 아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고배 법칙 적용한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그죠? 와 닿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 합의 법칙, 아까 얘기했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1부터 100까지 자연수 각각 적인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으로 답하시오.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에 적힌 카드 나오는 경우의 수 또는이니까 합집합이 되는 거죠. 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얘도 합집합이 되겠죠. 100과 소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이거 소로소 어떻게 찾죠? 소로소가 뭐야? 선수는 나랑 1이랑 나 자신. 자기 자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수를 갖는 것을 소로수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100과 소로수. 그러니까 이 100과 소로수라고 한다면은 100. 그건 아까 얘기한 건 소수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소수. 그러게. 100이랑 안 겹치는 거? 그쵸? 100과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공약수가. 쌤 왜 제 말에 동의했어요? 공약수가. 순간에 나도 그걸 이거 착각했어. 말하면서 소수인가? 자, 100과 소수인 것은 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나오는 찾으려면 자, 100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 자, 100은 얘는 10 곱하기 10이 되고 2 곱하기 5가 되고 2 곱하기 5. 따라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자,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100과 소수를 가지려면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로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렇게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2의 배수와 5의 배수 되는 것을 전체 100개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거꾸로. 문제 다 보여요. 아니, 2의 배수는 쉽잖아. 몇 개 있어요? 1부터 100까지라고 한다면, 100을 이루어놨을 때 몫이 50. 이게 50, 이것이 바로 2의 배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짝수니까.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 자, 100을 5로 나눠봐요. 5, 20. 얘는 20개 있다라는 거죠. 그럼 70개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으로 되는 거죠. 2와 5의 공배수가 있잖아요. 공배수도 빼요? 어. 빼야 되네. 여기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12 배수를 빼네. 자, 12 배수는 몇 개 있어? 11배수 10개. 10개 있죠. 10개를 빼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100에서 빼기 50, 빼기 20, 더하기 10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 이거예요. 그냥. 그죠? 그 소수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형태죠. 이렇게. 자, 그래서 몇 개가 나오나? 60개, 70, 60, 40개, 40 나오죠. 40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이해됐죠? 이런 감으로 갑니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다 알면은 뭐 쉽게. 자, 이 정도는 쉽지 않아? 아니에요. 더 응용된 거 없어. 지금 내가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거 위에. 어려워요. 시에는 맨날 어려워요. 나 안 되는데. 다 해 근데. 아니 정말 그건 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다. 어려워. 와 쌤 반응이 너무 안 돼요. 저 사람도 대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 여기 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필수 예제 2번. 자, 이런 형태도 있어요, 이제. 방정식 나왔고선 이걸 만족하는 자연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런 것이 나오면 차근차근 우리가 나열해서 가야 되는 것이야. 그냥 쫙쫙쫙 계산으로 수치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순서쌍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걸 구할 때 x, y, z를 할 때 이 앞에 개수가 큰 걸 먼저 한다. x, y, z는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 그래서 이제 얘가 1일 때 얘가 1이라면 1인 경우야. 지금 첫 번째. 그렇다면 x, z가 1. x 더하기 2y는 여기 1이 들어가 3이 되는 거니까 12에서 3을 빼니까 8이 되겠죠. 네. z가 1일 때. 그럼 이 경우 또 나누는 거죠. 여기서도 요거는 우리 계산 안 되니까 y가 1일 때 1은 2니까 6. 그래서 8 되는 거야. 그죠? 2면은 4니까 4. 3이면 6이니까 2. 3이면 8이니까 0. 0은 자연수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헐. 자, z가 이제 2일 때. 그럼 이거 9까지 해야 돼요? 다시. 봐봐요. 하다 보면 금방 다 없어져요. 봐봐. 2일 때 해볼게요. 2면은 x 더하기 2y는 2, 3은 6이 돼서 5가 되죠. 그죠? 그럼 y가 1일 때 얘는 3. 2면 1. 끝. 이렇게 되죠. 그럼 z가 3이면 3이면 2. x 더하기 2y는 3이 들어가니까 9일 빼 2 나와요. 네. y가 1일 때 0 되니까 없어요. 이거요. 오, 끝이네. 몇 개 하다 보면 금방 사라집니다.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그래서 순서상 몇 가지 나와? 5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나열할 때, 숫자, 개수가 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수월해요. 오케이? 이런 방법으로 가신다. 243번 어떻게 해요? 몇 분이지? 19번. 자, 500, 1000, 2000원짜리 세 종류표를 합하여 10,000원이 되게 사는 방울수를 구하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500x 더하기 1000y 더하기 2000z가 10,000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똑같은 방법. 일단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 동그라미 2개씩을 다 지우자. 5에 그러니까 100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양변을 10y 20z 100 이렇게 하는 거야. 5로 또 약분이 되네. x 2y 5 4 5 20 아니 5 20 맞죠? 이렇게 아까처럼 1못 대입하고 하는 방법이야. 1 넣고 2 넣고 따져서 가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 그래서 경우수는 워낙 다양해요. 뭐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나오는 걸 전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교과서에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만 갖고서 우리가 응용력을 키우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맡겨. 자기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응? 내가 어디까지 해결할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 모의고 나올 때 문제 중에 이 경우의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교과서에 이런 나온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고요. 조금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이렇게 힘들어. 내가 또 자꾸 너가 이쪽으로 가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참. 저도 너무 힘들어.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하지? 쌤 저 오늘 주사를 맞았는데 무슨 주사? 독감 주사. 독감 잡았어?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네, 지금 몸에 힘이 없어요.
뭔가 아파져가는 기분이에요. 몽롱해? 그리고 추워요 갑자기. 아, 배를 그래? 치운 거. 그리고 막 졸리고. 독감해진다. 아 지금 저 독감 맞는데 4만 원이나 냈어요. 뭐 이렇게 비싸.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안 맞겠다 했는데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면서. 응. 그래서 오늘 학교를 주퇴했어요. 아, 그랬어. 자, 몇 개 안 남았다. 조금만 하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야. 자, 필수 예제 3번. 자, 고배 법칙. 자, A 더하기 B 대시 X, Y, Z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래. 헐. 알았어. 헐할 게 아니고, 우리 전개할 때를 생각해봐. 9개. 그쵸? 3개씩 나오잖아. 이거, 그렇죠. 얘가 3개. 그러니까, 곱하면 그게 한 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A, B, C에서 하나 선택하는 경우와 X, Y, Z에서 하나 선택해서 걔네를 곱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경우 3가지, 얘 선택하는 경우 3가지. 고배 법칙. 고백 법칙이 쉽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A, B, C에서 선택하는 경우 3가지, X, Y에서 선택하는 3가지. 어차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곱해지는 거니까. 자, 그런 논리를 적용합니다. 됐죠? 중앙에 6가지. 아, 밑에 거 해보는 거야? 요거는 2가지. 4가지랑 6가지 네 가지고. 아니에요? 요거는 6가지. 빼라는 얘기. 아니. 뭐야, 지금? 그게 아니네. 지금 뭐야, 이거? 항의 개수. 자, 이 전개 쓸 때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항의 개수는, 얘하고 얘는 더해야 되는 경우죠? 그쵸? 지금 여기에서 이제 빼야 되는 것이니까, 아니다. 자, 여기서 나온 거 4가지가 나왔을 거야. 예를 들면은, A, C, 4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4개가 있어. 그 4개에서 또 얘네들을 A, C, A, D 또 얘네들을 나열한 것이 3개, 2개니까 6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24 아닌가? 항의 개수야. 얘랑은 빼봤자 계산이 안 돼요.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얘는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거고 얘도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10개 아니야? 10개 주고 더해지는 거야. 어우. 10개. 자, 그런 식으로. 자,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하. 자, 우리가 A의 n승 곱하기 B의 m승이라고 했을 때 이때 A하고 B는 소수야, 소수.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n 더하기 1 곱하기 m 곱하기 1이다. 처음 들어요? 네. 자, 이 경우 왜 이렇게 되냐면요. 자, 이건 일단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봐봐. 예를 들어서 2의 3승. 8. 자, 얘의 약수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에요. 우와. 그죠? 2의 0승은 1이고요. 2하고 4하고 8이 약수가 된다. 3의 2승의 약수는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수의 거듭제곱이 약수, 이걸 이제 기본으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의 3승의 약수는 요 지수 3이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1을 해서 4가지가 나오는 거야. 3의 2승도 여기에 이 0승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3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의 약수는 몇 개일까라는 거죠. 이 경우가 2의 3승이 나오는 개수하고 3의 2승이 나오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의 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2에 0, 2에 1, 그러면 4, 3, 12. 3에 0, 3에 1, 그쵸? 3에 2승. 얘도 이제 표를 그리게 되면, 얘네 각각 곱한 것들이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3, 12, 12가지가 나온다는 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 약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네. 약수 문제는 꼭 퍼펙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곱하는지 이유 설명했어요. 플러스 1을 해서 곱하는 이유. 네. 영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360의 양의 약수를 구하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360을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소인수분할 때 그냥 초기처럼 하지 말고요. 그냥 큰 수를 곱한 거 먼저 합니다. 이 경우에는 편한 거 10 곱하기 36. 6은 66에 36. 얘는 2, 50. 2, 3은 6. 2, 3은 6. 이게 훨씬 빠릅니다. 네. 자, 그럼 2가 몇 개 있어? 3개. 2에 3승. 3이 2개. 곱하기 5.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에다 플러스 1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게 되는 거야. 끝. 뭐 간단하잖아. 우와, 2는 어디서 나왔어? 여기 1승이니까. 오케이? 그럼 공약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약수를 구해야죠.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공약수는 뭐의 약수였죠? 네?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네. 응? 우리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돌아갑니다. 그래서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너무 높아. 자, 10, 36, 54. 54. 6. 6, 66에 36, 69, 54. 그 다음에 3, 3, 2, 6, 3, 3은 9. 최대값은 이거죠. 네. 360, 180 나오네, 그죠? 그럼 180의 약수가 하면 돼요? 그쵸. 아까 전에 이렇게 소인수분 해서. 그거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도 저기 태훈이네. 누르는 속도 띵또 나가면 심하게 자 선생님 문안 열어줘요. 배고프게. 태훈이 들었어. 잠깐만 기다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요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색칠하는 방법에서. 자, 문제는, 자, A, B, C, D 이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한대요.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라고 했습니다. 6번이에요? 5번 안 해요? 응? 5번 안 냈어? 아, 이건 패스. 아까 했잖아. 이거는 안 해도 돼. 이거 다 쉬워. 금방 해. 이거 풀어요? 당연히 집에서 풀어야 숙제 남기죠. 쌤이랑 같이 안 하고 그냥 어. 풀고. 자, 이거 되게 어려 보이는데요? 아니, 해보면 알아요. 아까 집에서 학교 가는 방법에서 걸쳐가는 그거와 똑같은 거야. 이거 곱하면 돼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 자, 6번. 자, 색칠하는 방법 알았죠, 지금? 5가지 색을 칠한다는 거야. 네. 인접하는 것끼리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영역이 가장 넓은 데부터 색을 칠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A부터 색을 칠하자.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가지가 있겠죠. 지금 5가지 컬러를 칠한다고 했어. 자, 그리고 나서 B를 색칠하자. B에 색칠할 때는 A에서 사용한 컬러는 사용할 수 없는 거야. 4가지가 돼요. 자, C에 색칠하는 방법은 A와 B에 색칠한 거 제외시키면 3가지. D는
얘도 C하고 A 선택한 걸 제외시키니까 세 가지. 에? 잠시만요. 쌤, 컬러가 5가지 아니에요? 5가지인데 중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중복해도 된다고요? 단 인접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컬러만 다르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A도 바로 옆에 있는 컬러니까 빼서 하나 B 거 해서 3가지. 그쵸. 여기 A 컬러와 C 컬러. 아, 인접한 거 빼고. 인접한 거 빼고 3가지. 인터섹션하는 것이 바로 요 A하고 D의 거. 3가지. 3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고배 법칙. 동시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요? 그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오. 오케이? 그거 하는 방법이야. 자, 그렇게 색칠을 하면 된다. 자, 집을 방법의 수. 자,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자, 요거는 일단 L.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숙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양하게 다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연습 문제 하지 마시고, 여기 192페이지까지 자, 숙제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